요즘 결혼 적령기인 남녀 청년들 인생의 동반자를 찾기 위해서 결혼 중개업체에 많이 가입합니다. 결혼정보업체가 실제로 광고가 많이 되는 걸 보면 실제로 많다는 것인데 비합리적인 서비스로 피해를 겪는 사례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피해 사례 그리고 근절 대책은 없을지 차례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혼중개업체로부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여성을 만나보겠습니다. 익명으로 연결하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저 32이요. 네, 결혼 적령기시고. 자, 결혼정보업체에는 어떻게 가입을 하게 되신 건가요? 네. TV 방송을 보신 부모님께서 가입 권유를 하셔서 가입하게 됐습니다. 뭔가 좀 신뢰를 할 수 있겠다 이런 믿음을 가지신 상태에서 그래서 이제 결혼정보업체에 가입을 하신 건데 회원 가입 시에 또 업체 대표가 뭐 어떤 식으로 하면 좋다 뭐 이런 식의 내용들이 있었습니까? 네, 이곳은 그러니까 어떤 가입 기한 제한 없이 무제한으로 성혼이 될 때까지 기회를 제공해 주니까 걱정하지 말고 뭐 책임지고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대표의 말을 듣고 이제 그 가입을 하셨는데 자, 선생님은 그러면 얼마의 금액으로 계약을 하신 건가요? 어떤 조건으로? 계약 금액 150만 원이고요. 예. 그리고 만약에 탈퇴 시에는 그 상담료 30만 원 공제와 그리고 만남 1회당 30만 원씩 공제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 계약 내용이었거든요. 네, 사회 만남 조건으로 150만 원, 그리고 30만 원 상담비, 만남 주선 한 건당 30만 원, 네 번 만나니까 120만 원. 예, 그런 상황에서 이제 계약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 계약 조건이 잘 지켜졌습니까? 아니요, 전혀 지켜지지 않았고요. 가입 이후에 계속 불성실한 태도로 저한테 소개를 시켜주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2주 후에 저한테 남자분을 소개시켜주고 연락처를 주었는데 그 이후로 사후 관리가 안 돼서 못 만났다고 하니 그럴 리가 없다면서 둘러대면서 다시 한번 알아보고 연락 주겠다고 해놓고 연락을 주지도 않았어요. 그런 식으로 계속 미루어서 제가 2번의 연락처를 받았지만 2번 다 만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알아서 둘이 연락하라는 그런 식인가요? 네, 그 남성 쪽으로부터 연락이 올 것이니 기다려라라고만 저는 들었습니다. 아, 남자가 연락할 거니까 기다려라. 그렇다면 그 남자는 어떤 남자라고 소개를 받으셨어요? 뭐 직업이라든지 프로필이라든지 사진이라든지 그런 건 최소한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프로필 같은 거? 예, 구두로만 프로필을 줬고요. 구두로만요? 사진, 네. 아니, 사진도 그러니까 받을 리가 없죠. 아니 그 사진도 못 봤습니까?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데 아무리 그 개인적인 뭐 소개팅이라든지 만남을 해도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길을 알려주는데 이거 돈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얼굴도 볼 수 없고 마냥 연락을 기다려라. 네. 우리가 뭐 예전에 말하는 그냥 중매하시는 그냥 동네 아주머니 같은 분위기였거든요. 아주머니 아저씨 같은. 그래서 그랬나 보다 싶기는 했거든요. 처음에는. 네. 초기 계약하실 때 그러니까 그 전문직 남자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면 그 프로필 자체는 전문직 남자였어요? 네. 근데 일반 남성을 좀 소개시켜주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이게 무슨 말이냐 처음이랑 이야기가 다르지 않느냐 했더니 그때서야 나이가 뭐 많고 뭐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나름대로의 그게 허점이라고 허점을 잡고서 그걸로 저를 깎아내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1년 가까이 지난 시간 후에 이제 환불을 받으셨는데요. 그 이후에 그 과정이 좀 순조로웠습니까? 어떻습니까? 전혀 순조롭지 않았고요. 이제는 우리 회원이 아니니 한 푼도 돌려줄 수 없다. 계약 기간이 이미 종료되었으니 더 이상 얘기할 필요 없고 법적으로 하라라고 저한테 얘기했었어요. 법적으로 대응해라. 소송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저한테 돈을 돌려주고 끝내기로 결심을 한 것 같아요. 네, 과정을 들어보니까 굉장히 힘드셨을 것 같고 참 이 결혼 과정 속에서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으셨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셨습니까? 저는 정말 정년기에 조금 조바심 나는 사람들의 마음을 악용해서 이득을 취하고 정말 저같이 그런 분들이 좀 앞으로도 좀 생기지 않도록 공공기관이든 어떤 제재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결혼중개업체로부터 피해를 입으셨다고 주장했던 분의 말씀 들어봤습니다. 이번에는 소비자원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소비자원 경기지원 피해구제팀의 박현주 팀장입니다. 팀장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지금 보니까 결혼중개업 관련 피해 구제 건수가 굉장히 많은 것 같네요. 얼마나 됩니까? 예, 저희가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 구제 건수를 분석을 해봤는데요. 총 203건이었습니다. 네,
이게 예년과 비교하면 수치가 늘어난 건가요? 예, 많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특히 올해 접수된 203건은 지난해 8월까지 접수된 137건에 비하면 48.2%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요즘 보면 광고가 굉장히 많거든요. 결혼중개업소가 우리나라에 몇 개나 있습니까? 허가받은 업체가. 2014년 6월 현재 그 국내 결혼중개업소 수는 총 943개로 돼 있습니다. 아유, 이 중에 굉장히 많네요. 네,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만큼 많다는 것은 결혼 때문에 또 고민이 많은 청년들이 많다는 얘기인데 방금 전 이제 피해를 입은 분은 150만 가량 피해를 입었다고 했거든요. 예, 저희가 근데 가입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성이 회원 등급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하는데요. 회원 등급이요? 예. 저희가 분석한 결과로는 600만 원 이상인 경우도 전체의 5.5%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아니, 600만 원 이상이면은 도대체 어떤 만남을 갖는 건가요? 아무래도 이제 제시하는 조건이 좀 더 까다로운 경우겠죠. 이를테면 뭐 재산이라든가 직업이라든가 또 만남 횟수, 외모 이런 데 많이 좌우가 됩니다. 예, 뭐 일단 좀 씁쓸해지기 시작합니다. 네. 피해 사례 보면 1,000만 원이 넘는 가입비를 낸 분도 있더군요. 이분 같은 경우는 조금 가족 경제력 100억 원 이상 또 전문직 종사자 또 횟수도 월 8회 소개받는 조건으로 좀 조건이 까다로웠고요. 한 달에 8번 이상 만나야 되고 그 상대방의 가족의 재산이 100억 이상이어야 된다. 예, 그래도 1,000만 원 넘는 금액 내고 결혼한다는 건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요? 이게 규제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까? 글쎄요. 근데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가 이에 대해서 계약을 이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히려 그 업체에서 이러한 조건을 내세웠기 때문에 업체 쪽이 좀 문제인 가능성이 많다. 지금까지 상담 많이 하실 텐데 조금 전 대화한 분도 4번 만나기로 했었는데 뭐 별로 채워지지도 않았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가 보네요. 이런 식의 문제 제기를 할 경우에 업체에서는 대개 어떤 식으로 해명을 합니까? 업체에서는 이제 소비자가 지나치게 과다한 요구를 했고 이게 아무래도 상대가 있는 만남이다 보니까 이제 상대방에서 거절했다 이런 식의 이유를 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적발되거나 혹은 신고된 건수가 많게 된다면 뭐 영업 정지라든가 뭐 기관 경고라든가 이런 거 받을 수 있는 사항도 있습니까? 현재 국내 결혼 중개업 같은 경우에는 결혼 중개업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제 규제를 받고 있는데요. 국내 결혼 중개업 자체가 현재 신고제로 돼 있습니다. 신고제요? 예, 그러니까 보증보험에만 가입이 돼 있고 중개사무소 확보 등의 요건을 갖추어서 지자체에 신고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규제는 받지 않습니다. 네, 신고만 하면 되고 그렇다면은 이 업체를 이용할 때 그 소비자들 그러한 초기 계약 조건이라든지 계약서를 꼼꼼히 봐야겠네요. 예, 당연히 꼼꼼히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이 계약서가 공정위에서 승인한 표준 약관을 계약서로 사용하는 업체인지 아니면 계약서 내용과 다른 어떤 구두상의 설명을 믿고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계약서 내용하고 설명이 다를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계약서에 기재해달라고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렇게 또 결혼 과정이 힘드네요. 네네. 예, 알겠습니다. 결혼을 앞둔 청년들의 마음 상술로 멍들게 하는 일 없어야겠네요.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국소비자원의 경기지원 피해구제팀의 박현주 팀장이었습니다.